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짧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첫 투자를 시작한 것이 대구, 그리고 2011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왜 2011년도에 대구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때 당시 상황과 그때 당시 경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혹시 시작하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대구 부동산 투자, 그리고 타인의 투자 방법 또 경험 사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좋은 영상,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2011년도가 아마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기 중에 그 시점이 아닐까. 왜냐면 그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실전 투자라든지 거의 해본 적 없던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흔히들 보는 주변에서. 뭐 그때 당시에는 투자를 해봤자 아주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적금, 예금, 또 ELS라든지 펀드 쪽도 아주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 아닌 원금 보장형 이런 투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만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조금 아시다시피 그때 금리가 지금보다 좀 높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큰 이익이 없이 안정적으로 내 원금만 보장하면 그래도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만 받는 것에 아마 치중했다라면 2011년도 이후에는 아마 그때 제 생각, 마인드, 투자에 관련된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모두 그때부터 바뀐 것이 그때가 아마 기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제가 왜 2011년도에 대구 부동산 투자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전에 대구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1년도 그 이전 거의 10년 동안 대구는 거의 건설사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아시겠지만 대구 부동산 시세를 표를 보면 어느 부동산이나 어느 아파트나 한번 찍어서 예전 2000년대 아마 그때 초반이었겠죠. 그때부터 2010년도까지 시세표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거의 대다수 아파트들이 변화가 없는 거죠. 가격이. 처음에 분양했을 때 가격하고 중간하고 2010년도 정도까지 큰 변화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와 여기 과연 분양해도 될 것인가? 예전에 제가 살았을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거든요. 정말 대구는 건설사의 무덤이다. 절대로 여기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부동산 가격이 그냥 정책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구에 살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보다 형님들 세대들도 부동산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냥 사는 것, 주거의 용도로만 생각했지 어떻게 잘 사서 이것을 어떻게 자산 가치로서 불려서 내 자산의 규모를 커지게 한다든지 자산의 어떻게 좀 상승기로 이 투자 방식 중에 하나라고 부동산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2011년도 제가 2010년도부터 공부는 실제로 했었고 2011년도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2010년도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공부해보고 내 성향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바로 나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제 성향에 가장 잘 맞더라고요.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 중에 그 부동산 투자 방식 수많은 또 부동산 투자 방식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맞는 것이 바로 전세갭 투자와 분양권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그때는 젊고 아주 뭐 그때 당시에는 돈이 많이 없었고 자산도 별로 없었고 투자 종잣돈도 많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돈을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내 자산, 내 종잣돈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둔 거죠. 그때 당시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그쪽으로 월세 투자 방식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내 돈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가지고 있다면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더 불려서 내 투자 종잣돈을 좀 더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했던 방식, 그 방식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전세갭 투자와 아까 말씀드린 분양권 투자였던 거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었는데요. 정말 제가 운이 정말 좋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계속 대구가 계속 1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의 가격보다는 별로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바로 지방 대세 상승기, 부산이 조금 먼저 시작했었지만 부산과 대구 이런 지방 쪽에 있는 대도시야
그때부터 아주 폭주라 그러죠.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2013년, 14년까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로. 물론 이제 2015년, 2016년 그때 또 이렇게 조정기를 걷죠. 언제까지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15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년 가을부터 조금씩 조정기를 거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17년, 그래서 17년 가을까지 하다가 그때 겨울부터인가 해서 다시 올라가서 17년, 18년 현재까지도 대구 부동산이 많이 하락하지, 조정기를 가지지 않고 조금씩 계속 상승하는 시기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까지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많이 올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2010년도에 열심히 다행히 공부를 하고 저만의 이제 생각과 기준 원칙을 그때 잡은 거죠. 여러 가지 투자 강의라든지 또 재테크 모임, 카페에 사람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막 서로의 이런 지식을 공유하고 투자 관련돼서 대구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막 종합 분석을 한 거죠. 저는 저의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블로그 글도 보고 사람들과 모여서 또 얘기도 듣고 강의도 듣고 했을 때 지금 대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화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사의 무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안 했던 거죠. 분양 물량도 별로 없고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 근데 분명히 대구의 인구, 광역시라고 해도 대구는 사실 이 지역성 특성상 큰 기업이 있다거나 대기업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쪽으로 많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인구는 줄어드는 게 확실한데 가구수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혼하시는 분들 또 독립하시는 분들이 1인 또는 2인 가구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하고 파악을 했고 제 스스로 아마 딱 결정을 한 것 중에 분명히 대구 인구는 줄어들고 이렇게 뭐 큰 대기업이라든지 고용 관련돼서 내용은 없지만 분명히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신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1인, 2인 가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분명히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대구는 지금 분양 물량도 별로 없고 입주 물량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지금 해놓으면 언젠가는 지금은 당장 큰 돈을 못 벌지 몰라도 언젠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오를 것이라고 스스로 제가 그때 아마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때는 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첫 투자는 5층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중간에 3층 아파트를 처음에 전세갭 투자에서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바로 그 분양권 투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전세갭 투자 들어가고 또 분양권 투자 들어가고 앞에 두 가지는 팔았죠. 이제 전세갭 투자한 것은 1년 정도 있다 팔았고 이 분양권은 한 1년 반 정도 있다 팔았고 거기서 나오는 다행히 그 시세 차익금을 가지고 다시 그 정도 그때까지 모았던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세갭 투자와 분양권 투자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구 쪽에 있는 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전세갭 투자를 한다거나 분양권 투자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거죠.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분양권 투자는 제가 이렇게 다 분양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초반에 프리미엄이 낮았을 때 이제 초반 피가 났다 그러죠. 그때 프리미엄을 주고 계약금 10%를 주고 제가 이제 그 분양 권리를 저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세갭 투자는 제가 대구의 전체적으로 지역을 분석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좀 적은 지역 중에서 그런 아파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신규 물량은 또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아파트 주변에 분양 물량이 없다거나 예를 들어서 전세가 별로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주 타겟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거죠. 또는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지상철 대구는 1호선, 2호선은 이제 지하철이고 지상철이 3호선입니다. 그 3호선이 개통하기 전이었거든요. 3호선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또는 16년도에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다 지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지상철이 곧 생길 그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목표를 잡은 것이 최소 직장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1년에 최소 한 채는 투자하자. 그 전세갭 투자가 됐든 또는 분양권 투자가 됐든 간에 최소
1년에 한 채씩은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종잣돈 규모를 그리고 나의 자산 규모를 계속적으로 키우는 것에 집중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물론 리스크가 있었죠. 물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종잣돈을 모으거나 제가 원했던 투자 수익이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제가 투자한 아파트 또는 분양권이 손해보지 않고 제가 원했던 기대 수익률 이상으로 다행히도 잘 나와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나온 시세 차익금을 다시 재투자하고 전세 2년 뒤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2년 뒤에 전세금이 올랐다면 그 오른 금액만큼 재계약을 하고 거기에 나머지 차익만큼 전세금을 받아서 다시 그 돈으로 종잣돈 모은 것과 같이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런 방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의 자산 규모를 키우면서 2015년, 16년도 한 3, 4년 정도 계속 그런 자산 규모를 키우는 투자를 집중하다가 이제 그때 한 3, 4년 정도 투자를 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제 눈을 조금씩 돌리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가구라 그러죠. 이 원룸 투자 그리고 월세 받는 아파트, 월세 아파트의 투자를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자산 규모만 투자라는 이런 투자 방향에서 조금씩 이제 이쪽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양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한 5대5 정도 저의 자산이 그렇게 배분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16년도부터 대구 부동산이 조금씩 조정받고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2017년도부터 다시 조정이 끝내고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지역, 이 대구라는 곳이 이 광역시고 여러 가지 또 구가 많기 때문에 각 구마다 수성구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각 구마다 분위기가 모두 다릅니다. 지금도 떨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가는 데도 있고 같은 구인데도 같은 구에서 동네별로도 분위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구는 안 돼. 무조건 떨어져. 무조건 팔아야 돼. 또는 이제 부산으로 가야 돼. 또는 이제 무조건 수도권이야. 또는 서울이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면 같은 수도권 또는 같은 서울, 같은 대구, 부산이라도 각 구마다 또는 각 동네마다 모든 상황이 다 다르고 부동산 관련해서 오르고 내리는 등락이라든지 모든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정말 공부하고 내가 정말 투자에 관련돼서 또는 어떻게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되고 언제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언제 부동산이 조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덩어리가 아닌 작은 세세하게 거기 해당 지역에 맞는 분석을 내가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최소한 실패는 없고 내가 분명히 투자 자체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큰 덩어리로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투자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방식이 아닌 처음에는 내가 정말 잘하는 지역 저는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구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은 아마 지금 사시고 있는 지역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만큼은 정말 분석을 어떤 전문가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도 하시고 말씀드렸지만 이 종잣돈 모으기와 투자 공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투자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생겼을 때 내 기준계 그리고 내 원칙에 맞는 그런 매물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내 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고 내 안정적인 미래와 내 안정적인 나중에 현금 흐름 또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밑바탕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왜 대구 부동산 투자를 했는가 이런 상황 설명이라든지 그때 왜 투자를 과감하게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 예전의 경험 사례라든지 그때 당시에 제 생각과 마인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네,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경험 사례 또 이런 방법 투자 관련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즘에 난무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책도 많고 영상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 관련된 이런 방법들이 많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내 성향에 맞는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과감하게 그쪽으로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머릿속에만 투자해야지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를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자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코스TV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